보면은 이게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주인공 친구. 이게 유이왕의 초심이야. 주리언 TV. 하이, 헬로, 반갑! 주리언입니다. 자, 서브 채널, 일상 토크 채널 드디어 시동을 걸었습니다. 초창기 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고 떠드는 방식으로 영상이 진행이 될 거고요. 뒤에 벽지를 제가 좀 깔끔하게 보이려고 새로 붙이기는 했는데 이게 배경이 흰색이어가지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보는데 눈이 아플까봐 보는데 좀 불편하거나 하시면 얘기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카메라 세팅 겸 가벼운 주제로 한번 떠들어 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뭐 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유이왕을 통해서 오신 분들은 많을 테니까 유이왕과 관련된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고요. 그냥 일러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유이왕은 왜 씹덕이 되었는가? 사실 뭐 간단합니다, 그죠? 왜긴 왜야? 잘 먹히니까지. 우리 모두가 답을 알고 있지만 사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간단하니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씹덕의 정의는 무엇인가? 자,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일단 정의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그 씹덕이라는 표현 자체가 서브컬처 문화 전반을 아울러 가지고 좀 속되게 표현하는 단어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당연히 뭐 유이왕도 씹덕 게임이지만, 보통 유이왕이 씹덕 게임 다 됐다, 씹덕화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미소녀 카드가 너무 많아졌다, 일러스트들이 좀 너무 모해화됐다,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이 씹덕의 의미는 미소녀 캐릭터 위주의 게임 으로 정의를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이왕에는 미소녀 카드가 얼마나 있을까? 범용 카드부터 살펴보면은 이제 뭐 흔히 나오는 패트랩들이죠. 범용 패트랩, 일명 요괴 소녀라고 불리고 있는 패트랩 몬스터들인데, 모해화된 여성 캐릭터들로 이루어져 있는 카드들이 많아요. 순서대로 유령 토끼, 부유벚꽃, 하루 우라라, 저택 와라시, 그다음에 이게 뭐였지? 하나미즈키, 얘가 사요시구레. 물론 모든 패트랩이 다 이런 일러스트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시리즈처럼 약간 테마군은 아니지만 테마군인 것처럼 이렇게 요괴소녀 시리즈를 만들어낸 거 보면은 좀 어느 정도는 코나미가 노리고 디자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패트랩 몬스터 이외에도 범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카드들을 보면은 SP 리틀 나이트, IP 마스카레나, 소명의 신궁, 아폴로우사. 아폴로우사는 제가 금지 먹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한때 많이 쓰였던 범용 카드이기 때문에 일단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사로스에로스 크로노기아스, 이렇게 이제 실전성을 가지고 있고 많은 덱에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범용 카드들 중에서도 미소녀 카드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아예 미소녀 캐릭터로만 이루어져 있는 테마군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나는 아예 미소녀로 이루어져 있는 덱을 구축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카드 테마군 자체가 그냥 역해 카드로만 이루어져 있는 테마군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섬도희, 이게 왼쪽에 있는 얘가 이제 섬도희 레이라는 카드인데, 이 레이라는 소녀를 여러 가지 전투 모드로 변환을 시키면서 싸운다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 테마군이에요. 카가리, 시즈쿠, 하야테, 카이나, 설정상 같은 캐릭터인데 전투 모드를 계속 변환시키면서 싸운다, 뭐 이런 설정을 가지고 있는 카드예요. 꽤 많은 인기를 얻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코나미가 미소녀 테마군을 적극적으로 양성하는데 시발점이 된 테마군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라뷰린스. 라뷰린스는 상대를 미궁 던전으로 초대한다 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 테마군이고요. 일러스트 메인에 있는 카드가 이제 백은성의 라뷰린스라고 하는 몬스터인데, 설정상 이 미궁 던전의 보스 몬스터 역할을 하고 있는 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의 일러스트 디자인이어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일러스트 때문에 좀 애용했었던 덱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빌 트윈. 이빌 트윈도 이거 굉장히 매력적인 디자인의 카드군이죠. 인터넷 방송을 하는 궤도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을 때의 모습과 궤도로서 활동할 때의 모습, 이렇게 두 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개를 이제 그림체가 다른 스타일로 표현을 해가지고 서로 다른 그림체의 카드를 같은 테마군 안에서 자연스럽게 엮어서 쓸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요즘 인터넷 방송에서 흔한 버튜버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귀염뽀짝한 캐릭터의 이미지와 좀 성숙한 이미지의 일러스트를 함께 쓸 수 있는 이런 테마군이죠. 신규 일러스트 버전으로 또 리메이크가 됐었죠. 그게 이제 인기를 참 많이 끌었는데, 같은 카드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일러스트하고 같은 카드인데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진짜 아예 작정하고 디자인을 했다, 이것 때문에 이빌 트윈 짜고 싶어 했던 사람들도 참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해피레이디, 전통적인 역해 테마군이죠. 모티브는 당연히 하피라고 하는 인면조, 머리는 사람이고 이제
몸은 새인, 괴물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테마군인데 머리와 몸통은 인간형으로 표현을 했고 팔다리를 이제 새처럼 표현을 해가지고 해피 테마군도 이제 노출도가 상당히 높은 일러스트이기 때문에 사실상 테마군에 속해 있는 모든 카드가 다 검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나오는 역해 그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 국내판으로 넘어올 때 검열 대상이 여전히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래도 막 최대한 막 이렇게 너무 부자연스럽거나 빡세게 하지는 않는 편이거든요. 근데 해피레이드는 항상 뭐 검열되면은 막 쫄쫄이를 입혀놓는 방식으로 검열을 하다 보니까 검열판이랑 미검열판의 그 호불호 차이가 좀 많이 큰 편이에요. 자, 그리고 티아라 멘츠. 일러스트는 예쁜데 성능이 너무 괴랄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던 테마입니다. 모티브는 이너고요. 디자인 설정 부분에서 해피레이드랑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머리와 몸통 부분은 인간형이면서 팔다리는 물고기. 지느러미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팔 끝에 보면 이렇게 소매로 감춰놓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약간 그 서브컬처에서 많이 사용되는 모의 소매처럼 그런 모해적인 요소를 서브컬처에서 많이 넣는데 물고기의 지느러미처럼 표현을 한 거예요. 충옥마, 식충생물을 모티브로 한 테마죠. 이거는 제가 몇 년 전에 유카스토리 할 때 이야기했었던 테마군인데 충혹이라는 이름 자체가 한자로 쓰면은 이제 벌레 충자인데 상대방을 좀 유혹하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통 이제 고혹적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 고혹의 고자가 고혹할 고자인데 밑에 받침으로 들어가는 한자를 빼고 쓰면은 벌레 충자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신문 같은 거 보면은 그 고혹이라는 단어를 충혹으로 잘못 쓰는 사례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례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충혹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테마군을 만들지 않았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상당히 뭐 이름도 그렇고 설정도 그렇고 참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식충생물이라고 했을 때 잘 알고 있는 식물들 있죠. 파리지옥. 파리지옥을 모티브로 삼은 티오의 충옥마. 그다음에 네펜데스를 모티브로 삼은 푸티카의 충옥마. 요거죠. 그 다음에 이제 끈끈이 주걱을 모티브로 삼은 뭐 세라의 충옥마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드래곤 메이드. 아주 그냥 대놓고 씹덕을 노린 테마. 미소녀 플러스 용 플러스 메이드 설정의 테마군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씹덕 테마에 가장 어울리는 씹덕 테마의 대명사 라고 할 수 있는 테마군이 바로 이 드래곤 메이드가 아닐까. 진짜 노리고 작정하고 만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요즘 나온 유희왕 테마군들을 보면은 이런 미소녀 카드 테마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씹덕화 됐다, 씹덕 게임 다 됐다라는 이야기는 옛날에는 안 그랬다라는 이야기가 전제로 깔려 있는 거잖아요. 자, 유희왕 초기에는 이런 카드들이 없었는가? 물론 없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뭐 이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들 다 머릿속에 어떤 카드가 떠올랐을 겁니다. 안 떠오를 수가 없어. 무조건 떠오르는 카드가 있어. 바로 블랙 매지션 거리죠. 미소녀 카드의 대명사, 부동의 원탑 미소녀 카드인데 요즘은 이제 미소녀 카드들이 워낙 종류들도 많아지고 테마군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좋아하는 미소녀 카드가 뭐예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마다 얘기하는 게 좀 다르겠지만 옛날에는 사실 유희왕의 미소녀 카드 하면은 이제 무조건 1순위로 떠오르는 카드는 불매거리였어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인기가 있는 카드고요. 요즘에 나오고 있는 다른 미소녀 카드 일러스트에 꿀리지 않을 정도의 수려한 일러스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매걸이 당시에 워낙에 인기 있는 미소녀 카드였다 보니까 이 바리에이션 카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매지션즈 발키리아, 요거는 이제 2003년도에 처음 나왔던 카드고요. 그 다음에 카드 엑스클루더, 요거는 이제 불매걸의 좀 어린 버전 같은 느낌이죠. 엑스클루더는 2007년인가 나왔었을 거예요. 요것도 나름 이제 귀여운 외모 때문에 인기가 많았던 카드입니다. 최근에 엑스클루더 리메이크 카드가 하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옛날에는 미소녀 카드가 불매걸밖에 없었느냐? 더 있었죠. 데몬 테이머, 번개낭랑. 요런 카드들도 물론 이 카드들은 당시에 이제 검열이 심했던 시절이라서 국내판으로 나올 때 요 일러스트로 나오진 않았어요. 이제 다 좀 가린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해신의 무녀, 그 다음에 쌍둥이 자매 엘프, 그리고 주사천사 리리, 드리아드 뭐 이런 카드들이 있었죠. 다 좀 마이너한 느낌의 카드들이었어요. 쌍둥이 자매 엘프, 그 다음에 주사천사 리리를 제외하고서는 당시에 메이저하게 쓰였던 카드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눈에 좀 덜 띄었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최대한 인간형에 가깝게 생긴 일러스트만 찾아와서 그렇지 다른 이제 여성형, 미소녀 일러스트의 카드들도 뭐 여럿 있었어요. 영혼의 해방이라든지 변덕스러운 여신이라든지 여담이지만은 저 주사천사 리리 일러스트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해드릴 게 있는데 주사천사 리리의 그 원본 일러스트가 원래는 저 빨간 하트가 아니라 빨간색 십자가였어요. 저 모자에 있는 하트도 원래는 십자가였어요. 근데 이제 이 붉은 십자가가 적십자잖아요. 이 적십자 단체의 이 마크를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끔 국제법상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주사천사 리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빨간 십자가로 배경을 가지고 나왔었지만 일러스트가 검열이 돼가지고 하트 모양으로 바뀌어서 국내판에는 이제 하트 주사천사 리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등장했었던 카드는 이런 식으로 십자가 모양이 그려져 있는 주사천사 리리고요. 이게 원래 오리지널 일러스트예요. 자, 그래서 얼마나 달라졌는가? 제가 봤을 때도 대놓고 노린 듯한 미소녀 카드들이 많이 나오기는 했어요. 뭐 옛날이라고 없었던 거 아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미소녀 카드로만 이루어진 덱 자체를 주기적으로 뽑아내고 있다라는 거에서 코나미가 유이왕의 십덕 요소를 풀어놓고 있는 게 아니라고는 말 못하죠. 아니 솔직히 이런 테마군 보면서 노리지 않았다고 말할 순 없잖아. 그리고 이제 오래전에 있었던 테마군들 같은 경우에도 뭐 신규 지연이나 리메이크가 나오면 조금 더 그런 이제 모해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좀 더 가미된 방식으로 디자인이 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해피레이디 테마를 보면은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오리지널 해피레이디 일러스트예요. 최근 지연된 카드로 갈수록 그림체도 좀 더 밝아지고 좀 더 괴수 같은 이미지에서 인간형의 이미지로 조금 더 많이 강조가 된 부분들이 보이죠. 그림체도 좀 더 이제 서브컬처에 어울릴 만한 분위기. 자, 그러면 이유가 뭘까? 왜 유이왕은 십덕화가 되었는가? 뭐 너무 뻔한 이유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세 가지로 이유를 좀 간추려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초창기 유희왕의 원작 분위기를 한번 보면은, 자, 초기 원작의 유희왕은 오컬트물의 게임을 접목한 장르였어요. 어둠의 게임인데 게임이 중심이라기보다는 어둠, 이 다크한 분위기, 이게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아우르고 있었어요. 보면은 이게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주인공 친구. 이게 유희왕의 초심이야.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어둠의 게임에서 사용하는 몬스터들이 당연히 좀 이제 무섭거나 어둡거나 기괴하거나 좀 그로테스크한 이런 카드들이 많았어요. 자, 그래서 이런 원작의 분위기를 반영을 하다 보니까 원작의 분위기를 그대로 살린 몬스터들이 많이 등장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DM 시즌에서도 이게 약간 좀 변한 점이 있는데, 페가수스가 주 빌런이었던 듀얼 몬스터즈 시점, 배틀시티 편으로 넘어가는 시점, 요 사이에서 게임 규칙도 좀 재정립되고 좀 더 카드 배틀물로서의 스토리가 이어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작품 분위기가 조금 밝아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딱 등장했었던 게 불매거리였어. 물론 이제 마리크가 나오고 본격적으로 막 이제 빌런들이 막 모습 보일 때는 좀 또 어두워지는 부분이 있긴 했지만, DM 시즌 이후부터 나온 차기작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상 본격적인 카드 배틀물로 바뀌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DM 시즌하고 이후 차기작들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이게 제가 뭐 DM 시즌을 막 고평가하고 나머지는 뭐 낮고 이렇게 급을 나눠서 평가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둘 사이에 그 다른 부분이 있어요. 다른 부분이 있어. 뭐냐면 DM 시즌은 어둠의 게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카드를 이용을 했다면, 뒤에 나오는 차기작들은 카드 배틀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카드를 썼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토에이판이죠. 토에이판이랑 DM 시즌, 여기서는 어둠의 게임이 중심이 됐다면 그 뒤부터는 카드 배틀물이 중심이 됐어요. 어느 작품이든 카드가 중요한 건 맞아. 듀얼을 하다가 사람이 죽고 세상이 멸망하고 이런 듀얼 만능주의는 모든 작품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DM 시즌 이후에 나오는 차기작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오컬트함을 표현할 필요는 없어졌단 말이야.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 덱을 쓰는 캐릭터가 나오는 건 괜찮지만 게임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밝고 명랑하고 뭐 좀 열정적인 몬스터, 모해한 요소들도 많이 추가되고 예쁜 캐릭터들도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이상 유이왕의 그 후속작을 기대하기가 좀 어렵죠. 사실 유이왕 OCG의 그 초반의 인기는 원작 만화의 인기에 영향이 컸습니다. DM 시즌이 워낙 인기가 있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실제로 게임을 해보고 싶다라는 사람들의 그 수요 덕분에 OCG가 탄생을 했는데, 그 이후로도 이제 차기 작품들이 나올 때마다 이 작품들이 OCG로 유입을 되는데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하지만 원작가인 타카시 카즈키 작가가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후속작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죠. 코나미 쪽에서도 이제 그걸 알고 있으니까 뭔가 카드 배틀물 만화를 만들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OCG 오리지널 테마군들, 그 테마군에 속해 있는 그 캐릭터들의 이야기를 좀 애니메이션화해서 홍보를 해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죠. 작품을 통한 유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입한 카드 게임, 이 트레이딩 카드 게임이라는 그 장르 자체로 명맥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은 서브컬처에서 뉴비를 유입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직관적인 방법은 매력적인 캐릭터 디자인을 어필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모든 서브컬처 문화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전략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TCG 게임 자체, 이제 유이왕이라는 게임 자체가 남초 성향이 깊어요. 남자 유저들이 많으니까 남성 유저에게 가장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수단은 예쁜 캐릭터들을 많이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미소녀 카드들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세 번째는 체감상 더 느끼는 것도 있을 것이다. 미소녀 테마군이 많이 나온 것도 맞아. 코나미가 작정하고 밀어주고 있는 것도 맞아. 하지만 유저들이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이 느끼는 것도 있을 것이다. 자,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 저의 뿌리 이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식물에는 원뿌리라는 게 있고요. 곁뿌리라는 게 있어요. 네, 원뿌리는 요 가운데 중심이 되는 뿌리고요. 곁뿌리는 옆에 이제 잔가지 같은 거죠. 자, 이 원뿌리를 범용 카드 내지는 메이저한 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잔뿌리들을 전용 카드, 마이너한 카드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옛날에 유이왕 초창기 때는요, 메이저한 카드의 채용이 필수였어요. 마이너한 카드로는 덱을 거의 못 짜. 덱을 짠다라고 하면 무조건 넣어야 되는 카드 종류들이 그냥 딱 정해져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이제 뭐 필수 카드, 범용 카드의 개념이 있기는 하지만 초창기 때는 테마군 개념이라는 게 없었고 사실상 거의 모든 카드가 범용이었어요. 적게는 50% 이상, 많게는 뭐 거의 100% 가깝게 범용 카드만으로 덱을 짤 수 있었고, 우리 그 진짜 초창기 때 유이왕 해봤던 사람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10대 마법, 7대 함정, 너 덱 짤 거야? 이거 무조건 넣어야 돼 라고 하는 카드가 다 정해져 있었어요. 지금처럼 막 우증배포 이 정도 수준이 아니야. 이거를 안 넣으면 덱이 아니야 라고 취급하는 카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덱을 짠다라고 하면 이 원뿌리, 범용 카드만 중점적으로 보면 돼요. 근데 반면에 그 당시에 미소녀 카드들은 주로 마이너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작정하고 미소녀 카드를 수집하고 싶어 해서 찾는 게 아닌 이상은 미소녀 카드가 눈에 띌 일이 적어요. 그냥 범용 카드만 쭉 보면 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미소녀 카드랍시고 거론되는 카드들 중에 뭐가 있었냐면 성스러운 마술사, 2차원의 여전사, 분명히 격부리로 해신의 무녀도 있었고 드리아드도 있었고 다크 엘프도 있었고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이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자, 반면에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지금은 이 뿌리가 겁나 길어졌어. 카드 풀 자체가 옛날이랑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 그리고 옛날에는 미소녀 카드라고 불릴 만한 카드들이 주로 마이너한 카드들에 포진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실전성이 있는 범용 카드들 중에서도 미소녀 카드들이 꽤 많아요. 아까 뭐 SP 리틀 나이트, 마스카레나 이런 것들. 거기다가 게임 스타일도 바뀌었죠. 옛날처럼 카드 한 장 한 장 파워가 강력했던 범용 카드들로 덱을 짜는 시대가 아니야. 카드끼리의 연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범용 카드에만 눈을 들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마이너한 카드들도 살펴봐야 돼.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눈에 띄어. 아니, 테마군별로 막 미소녀 카드들이 막 훅 뿌려져 있고 저기 어느 다른 격부리를 보면은 아예 그냥 미소녀만으로 뭉쳐져 있는 테마군도 있어. 이거 왜 이렇게 씹덕 카드가 많아?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체감상 눈에 더 잘 띄게 된 것도 있을 것이다. 만약에 진짜 코나미가 작정하고 유이왕을 미소녀 위주의 게임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그 외에 다른 테마에 대한 지원이 좀 덜 하지 않을까 싶잖아요. 근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나온 테마군 위주로 보면은 자, 먼저 라이제올이라고 하는 테마인데 요거는 딱 보면 아시다시피 로봇을 컨셉으로 가지고 있죠. 메카닉, 로봇 컨셉을 가지고 있는 테마군. 그 다음에 룡화. 룡화는 등용문을 컨셉으로 하고 있는 테마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이 아닌 용들이 등용문을 거쳐서 드래곤이 된다. 뭐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 각각 공용족, 해룡족, 환용족 몬스터들인데 이 애들이 이제 등용문을 거쳐서 이런 이제 드래곤 몬스터가 된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헤카톤 케일. 이것도 이제 최근에 나온 테마군이죠. 헤카톤 케일. 헤카톤 케이레스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의 신족을 모티브로 한 건데요. 헤카톤이 100이고 케이레스가 손이에요. 그래서 100개의 손을 상징하고 있는 신족인데 그거를 이제 모티브로 한 테마군이다 보니까 보시면은 이제 일러스트에 이 날개처럼 보이는 거 있죠? 이 하얀 날개처럼 보이는 게 사실 전부 다 손입니다. 보시는 분에 따라서 이 일러스트가 좀 기괴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좀 징그럽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또 초기 유이왕의 그런 좀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를 좀 잘 구현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림체는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서 최근에도 이런 테마군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보면은 미소녀 캐릭터 카드라든지 뭐 테마군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코나미가 작정하고 밀어주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기존에 있었던 다른 요소의 카드군들은 뭐 없앴느냐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넓은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미소녀 위주의 게임을 만들려고 한다기보다는 남초 게임에서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카테고리별로 골고루 반영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제가 볼 때 요즘 코나미의 행보는 유이왕을 뭔가 이제 속된 말로 씹덕화 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역해파리 위주의 게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돈 되는 건 다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 지금 솔직히 말해서 유이왕 좀 위기거든요. 지금 요즘 이제 다른 TCG 장르 막 포켓몬 뭐 원피스 이런 거에 비해서 좀 많이 위기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역대 카드 나오는 것도 좋지 뭐. 수집할 게 늘어나면 좋은 거니까. 저는 마음에 듭니다. 사실 요즘 유이왕의 문제점은 역해가 맞냐, 십덕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아니야 사실. 그렇게 긴 텍스트가 문제인 거지.